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 등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협과 당정의 합의에 불만을 표시해온 전공의들은 내일 오전 7시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공의 문제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 내일 진료 현장에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로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속보를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는 이제 전공의 협의회에서 아마 내일은 1단계로 이제 전환하자 하면서 1인 시위를 유지하면서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전공협의회가 이렇게 어떻게 중앙에서 각 개인 개개 병원별을 각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 병원에서의 또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또 취합되면서 아마 결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최종 결정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와 당정의 합의로 오늘 아침에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가 늦어지는 과정에 약간의 좀 진통이 있었잖아요. 어떤 불만이 작용을 했나요? 아마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병원에서 굉장히 환자 진료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좀 어려운 분들이신데 이 전공의 분들이 이렇게 파업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경우도 한 20년 만에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의약분업대 파업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제 이런 전공의 선생님들 단체 행동은 한번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분들마다 의견이 약간 엇갈릴 수가 있고요. 좀 약간 좀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이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각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이 합의가 모두 다 동의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분들도 약간씩은 이제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을 많이 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신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분업대는 그때 지도부들은 상당히 온건한 성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전공의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도부가 교체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의대생들이 지금 내일부터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신청자가 14%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부는 구제를 더 이상 안 해주겠다, 다시 연장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의협과 당정의 합의도 자칫하면 무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의료계의 전공의 선생님 파업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부나 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대생들의 시험을 이제 추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정부의 입장이지만 네. 이 상황이 이제 아마 실현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파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 의대 신입생들 모집부터 영향을 주고 신규 인턴이라든지 군의관, 공중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현재 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좀 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마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의대 국가고시 체계가 바뀌면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네. 당시에도 의사 인력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시험을 더 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4%만 응시한 것으로 그대로 결론이 난다면
혹시 내년에 의료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당장 인턴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데 아마 종합병원들은 한 5년 정도 이제 의료 인력들이 25% 이상 감축된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음, 만성적인 인력 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군의관과 이제 그 보건소에 있는 또 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분들도 당장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군 의료 체계라든지 각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의 무의촌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 각 보건지소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의료 시스템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음, 있습니다. 네. 자, 뭐 코로나 이제 확진자 얘기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오늘 119명, 닷새째 100명 되잖아요. 이제 확진 그 급증세는 완전히 꺾인 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난주에 한 2.5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2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장에서 보기에도 이제 상당히 환자는 좀 줄어든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좀 불안한 것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공간에서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견되면서 의료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긴장도가 좀 떨어진 지역들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면은 음, 그 인근 분들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런 음,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태풍도 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좀 집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한 1, 2주 정도만 더 하시면은 음,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더 나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었고 어제가 그러니까 검사 수가 좀 적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풍도 왔기 때문에 다 집에서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한 2만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한 주말에는 한 1만 건 미만 정도 검사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태풍 영향으로 약간 검사가 지연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약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아마 태풍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지금 바람이 굉장히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쌀쌀하면서 감기 환자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도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확진자가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방역 당국에서도 거리 두기를 한 주만 더 실천하면 환자 발생이 억제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추석에도 좀 고향 방문이라든지 성묘를 좀 자제해달라 이랬는데 추석 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급증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 그 유행이 추석 전까지는 조금 더 한 두 자릿수 정도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 아무래도 고향으로 많이 가시는데 올해 추석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화나 이렇게 영상 지금 저희도 이제 줌으로 영상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은 좀 집에서 좀 계셔지고 추석 때 많이 이동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는 이번에 이제 광복절 집회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은 위중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올 추석은 집에서 좀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추석을 저희들이 미리 걱정하는 건도 필요하지만 지난 주말에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는데 한강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걱정이 많이 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제 9시까지 아마 영업이 이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9시까지 이게 굉장히 아주 컴팩트하게 드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축한 이유는 모임 자체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오히려 다른 네.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모임을 가지시게 되면은
그 의미가 사실은 퇴색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그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한 일주가 다를 정도로 꽤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밝힌 바로는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30일에는 한 1,000분이 좀 넘으셨는데 이번도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약간씩 줄어들면서 한 800분 정도로 좀 약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서 접촉됐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또 모임을 가지시게 될 경우는 이분들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될 수도 있죠. 최근에 뭐 대구에서도 한 지하실에서 집단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한 분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의료진도 이제 코로나19라고 이제 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 의뢰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통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몇 분 보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한 100명 정도 의뢰를 보내면 한 분 정도 양성이 나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한 1% 정도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도 몇 번 보내서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은 꾸준히 의뢰를 보내시는 게 현재는 숨어있는 한 분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완치자들의 후유증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증 환자분들은 이제 호흡기 이제 폐 쪽에 그 약간 딱딱하게 굳어지는 굳은살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산소를 흡입해도 이 굳은살 때문에 통과가 안 되겠죠. 일종의 폐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폐렴 때 흔히 관찰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운동 기능이나 이런 게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만성 폐질환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숨이 차시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심장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심장의 그 근육 수축력을 약간 떨어뜨린다든지 부정맥 같은 것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아무래도 위중하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노출되다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선망이라든지 기억력 감퇴 같은 약간 인지 기능도 장애를 준다 이런 보고들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것들은 대부분 많이 경험하시는 건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병이 본인이 걸렸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충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렸는데 무사히 회복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돌아간 뒤에도 재발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인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치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걱정이나 불안감이 있으면은 정신과 상담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위중 중증 환자도 걱정인데 지금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뭐 거의 병상이 없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위중하신 분들의 그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병상 자체도 중요한데요. 병상을 운영할 의료진도 중요합니다. 사실 의료진이 의사 선생님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 같이 근무하실 간호 인력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좀 부족한지 병상을 있어도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그 의사 인력들은 전공의선생님들이 복귀하면은 일부 약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위중하신 분들은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평소에 이제 20일 정도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제 입원하신다 그러는데 위중하신 분들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 일부는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종합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이런 기회에는 이런 시기에는 아마 추석 전까지만 해도 종합병원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동네에는 1, 2차 의료기관도 굉장히 좋은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급하지 않은 수술, 꼭 불필요한 게 아니라도 급하지 않은 수술들은
잠깐 추석 이후로 미루시는 것도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